오늘 무척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날이기에 오늘이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더더군다나 관음제일입니다. 관음제일은 관세음보살님께 특별히 기도를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주제로 오늘 관음제일 설법을 하겠습니다. 대추나무는 적당하게 두들겨 패주면은 그 해에 해거리를 안 하고 대추나무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추나무는 긴장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대추를 많이 열어서 자손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필사적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나무가 수명을 다할 때가 되면은 그 소나무에 솔방울이 유별나게도 주렁주렁 솔방울이 열립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자손을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합니다. 대추나무를 귀하게 대해주는 것은 기할 기자 날생자 기생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줘야 잘 자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중국 고전인 도덕경에도 보면은 이런 논리를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은 기생과 섭생이 있어. 섭이라고 하는 게 몰섭자죠. 날생자. 그러니까 귀할 기자 생활생자, 귀생과 섭생이 있다 이런 말합니다. 생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오히려 생이 이태롭게 되고 생을 통제하면 오히려 생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바로 역발상이다. 역발상.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귀하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본인에게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안락하게 살고 또 편안한 자가용을 기대면은 그 사람은 건강을 잃게 돼. 그리고 수명도 짧아져. 조선시대 때 역대 임금의 수명을 보면은 결코 그렇게 길질 않아요. 대부분 30대, 40대 다 죽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보약은 활동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서 보약 많이 먹으면 그것은 독약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좋은 것을 먹으면 그 좋은 것만큼 더 열심히 살아줘야 돼. 근데 왕궁에서는 어때요? 먹고 싶은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이건 다 임금이 먹는 거라. 근데 임금이 궁궐에 있어서 함부로 뛰지도 못하게 하고 함부로 웃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함부로 또 노래도 못하게 하고 이게 임금의 자리라는 게 고달픈 자리거든. 그러니 운동 안 하고 좋은 것만 많이 먹으니 요즘 말로 말하면 온갖 성인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라. 그래서 결국 빨리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긴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잠깐은 옳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함정이 있게 마련이라.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보니까 주식 펀드 열풍이 불었어. 여기 아마 펀드로 해갖고 쪽박 찬 사람 좀 있을 거라 이 자리에. 없어요? 또 한때는 주식 투자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이젠 심지어 저 농촌에서 소까지 팔고 논까지 팔아가지고 아니가 아니라 그 농사 지어봤자 아무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1년이면 펀드나 주식 투자하면은 100% 200% 수입이 남다 하니까는 너도 나도 그쪽으로 몰려갔어. 그런데 한 2년 전에 쪽박 찬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직장에 생활해가지고 거기에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또 노후 대비한답시고 펀드에 투자했어. 그러니 나중에 가서 이거 참 노년이 참 피곤하게 돼버렸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은 아파트 돈 된다더라 해가지고 아파트로 다 또 달려가. 어디 가면 땅 돈 된다더라 해서 땅 사러 또 다 가. 세종시에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어. 응? 요즘에 저 김해나 또는 밀양에 비행기가 그쪽 비행장이 들어온다더라 해갖고 또 투자한 사람 많아. 요즘 분위기가 쪽박찰 분위기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달려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 소위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발상이죠. 발상의 전환.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서 살고 있어. 남들이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연기법. 연기라고 하는 건 뭐냐?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연기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직접적 원인은 인이고 간접적 원인은 연이라고 그래.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의 결과가 바로 과라. 그래서 인과 하면은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 그것에 대한 플러스 결과가 바로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이 트기 위한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 원인이 간접적 원인, 환경을 만나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과라, 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됩니다. 어떤 원인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원인을 지으면 성공의 결과가, 실패의 원인을 지으면 실패의 결과가 나타나고, 합격의 원인을 지으면 합격의 결과가 나타나고, 또 불합격의 원인을 지으면 불합격의 결과가 나타나. 우리가 공덕을 지켜야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공덕의 결과가 나타나고, 또 인색한 결과를 하면 또 인색의 결과가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의 도리 아닙니까? 우리는 연기법을 믿는 사람이라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비가 왜 와요? 비가 왜 오는 거라? 원인이 있으면 비가 오죠. 또 날씨가 왜 화창해집니까? 원인이 있으면 화짝해. 왜 태풍이 붑니까? 태풍이 불 수 있는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태풍이라는 결과가 오는 것이라. 왜 지진이 납니까? 지진의 결과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이걸 저 딴 동네에서는 여호와가 있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눈이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성공을 주기도 하고 실패를 주기도 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게도 해주고 또 일본 사람들 다 망하게도 해주고 이렇게 어느 목사가 말하다 보니까 그렇죠? 들었죠? 네? 그게 바로 말하자면 딴 동네에서 하는 얘기라. 그걸 소위 말해서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라.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거 아니라 바로
모든 것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의 원인을 만들고 성공의 원인을 쌓아라.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의 원인을 쌓고 또 행복을 지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행복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영기법이라. 바람이 불 수 있는 자연 환경이 발생되면 당연히 바람이 부는 거라. 비가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비가 오는 거라. 그것이 어느 절대자가 여호와가 있어갖고 야훼가 있어가지고서 비 내리라 해서 비가 오고 너 죽어라 해서 죽고 너 태어나라 해서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기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발상을 좀 전환해라 이랬어. 발상. 새로운 원인을 우리가 쌓으면 새롭게 여러분들의 업은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업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업은 변화 가능하고 창조 가능하고 또 개척 가능한 게 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불만족한다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만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의 바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있는 절에 요즘에 다이어트 킹이라고 하는 SBS에 보니까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 보셨죠? 한 180kg 막 200kg 다 돼가고 이런 사람들이 100일 만에 아주 현빈처럼 날씬하게 만들어 갖고 나오고 하더만은 조우련 씨 아들이 그러잖아요. 봤죠? 안 봤어요? 봤어요? 나만 텔레비전 보고 사는가 봐.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이어트 킹이라 해갖고 쇼니가 나오더라고. 뭐 쇠사슬 같은 거 온몸에 갖고 나오고 아주 저 우주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랬어. 근데 그 쇼니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은 아주 그 집안이 모두가 참 독실한 불자 집안이거든. 그 쇼니도 불자고. 근데 그 쇼니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40여 년부터 알아. 쇼니 태어나기 전부터 잘 알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면 나한테 상의를 늘 많이 하고 부처님 앞에서 참 그 부모들이 참 선하게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항상 그 쇼니가 공부 안 한다고 걱정이 많더라고. 그 당시에 공부 안 한다고 운동이나 좋아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걱정이 많더라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공부를 아주 썩 못한 것도 아니라 제법 해. 근데 그 부모들 눈에는 보니까 조금 공부를 덜 하더라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 쇼니가 돌머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공부는 사실은 잘했어. 어느 정도 잘했지만 이젠 부모들의 요구치만큼 안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보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에서 이 소위 몸짱대에 나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1등을 하고 최고 권위대 이런 한 사람이거든. 지금 한국에 왔었대요. 요즘에 저 쇼니 하면 아주 자지러지는 사람들도 많아. 그만큼 아주 인기가 좋아. 저 강남에 가서 보니까 쇼니 제자라고 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는 그런 그 체육관에 보니까 무척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쇼니하고 사진 한 번만 찍어도 그게 제자라고 하는 거라. 말하자면 그만큼 팔아먹어.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 쇼니가 아주 착실하게 부모 하라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했다면 오늘날 그렇게 됐겠느냐는 거라. 근데 바꿔놓고 보면은 부모도 얼마 전에도 얼굴을 봤더만은 그런 말을 하대요. 참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걱정이 많더니 결과론적으로 참 너무 좋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아주 대단해요. 여자들이 한 150kg, 60kg 된 사람들도 100일 동안 가서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완전히 50kg대를 다 만들어 버리잖아. 그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쁘다 보지 말자 이거야. 남들이 다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도 손자 다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누구나 다 공부를 다 잘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것도 아니라 공부 못한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다른 거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생겼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생겼다고 해서 다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건 못하지만 저건 잘할 수도 있고 저건 잘하지만 이것도 못할 수도 있는 거라. 근데 어떻게 다 잘하겠어? 상황 따라서 이것은 이마만큼 하고 저건 또 저마만큼 잘할 수도 있고 이거 아닙니까? 중국 고전에 천평어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동가숙 사가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가숙 사가식 처음 들은 것처럼 하지들 말아요. 들어봤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 아무튼 물어봤다면 겁을 내. 긴장을 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것은 흔히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먹고 자며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 동가식 서가숙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또 처음이라? 동가식 서가숙. 이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고 갈 데 없어서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서쪽 집에 가서 자고 이런 말 아니라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럴 때 동가식 서가숙 이런 말 합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뭐냐 하면은 아주 절세 가인의 딸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에서 문남자 청년들이 다 설레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이 공모를 했어. 사이 공모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아마 수백 대 1이 됐는지 수천 대 1로 무수하게 넉나간 청년들이 모여들었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다 면접을 다 봤습니다. 사익감 고르느라고. 그런데 두 명이 마지막까지 이제 올라왔어.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두 사람이 참 어느 걸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 한 총각은 저 동쪽에 사는 총각은 아주 부잣집이라. 근데 생긴 건 좀 떨어져. 근데 서쪽 집에 사는 청년은 보니까 이건 아주 인물이 인물이 아니라 아주 인물이 좋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몸짱이라. 몸짱이 대단해. 그런데 이게 좀 가난해. 근데 딸을 어떤 놈을 골라가지고 딸의 신랑을 맺어줄까 고민했어. 그래서 딸에게 최종적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고민이 많다. 동쪽에 사는 청년은 아주 돈은 많은데 인물이 못났고 또 서쪽에 사는 청년은 돈은 비록 없지만 인물이 아주 훤칠하다.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빠 뭐가 걱정이냐 이거라. 둘 다 데리고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십니까? 아주 부잣집에 청년집에 가서 밥은 먹고 살고 잠자리는 잘생긴 몸짱 청년집에 가서 자면 되지 뭐 걱정이십니까? 이러는 거라. 아주 기발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황당한 얘기죠. 황당하죠? 뭐 황당하지 않고 좋은 얘기를 갖다 황당하다고 하냐고 이렇게 알고 있어. 아무튼 황당합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어 보니까. 아주 두 남자 데리고서 부잣집에 가서는 아주 맛있게 먹고 살고 저녁이 되면 아주 몸짱 신랑 집에 가서 살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 네, 황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상황에서는 동에서 먹고 서에서 자는 불량주부형의 겹치기 기술이 필요한 시대라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요 겹치기 기술이라고 내가 표현했어. 여기 스마트폰 있는 분 있죠? 있어요? 손 들어봐요. 스마트폰. 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분들만 있구만.
이제 내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대학생들한테 여기 스마트폰 없는 사람 하니까 몇 명 안 돼. 한 10명 있으면 2명이 없다라고 그래. 나머지 8, 90%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스마트폰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답을 마땅히 못 해내. 스마트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스마트폰이라? 뭐 갖고 있어 봐야지. 뭐 이젠 스마트폰을 사용해 봐야 알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응? 정보? 또. 예.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뭐 알 것은 같죠. 근데 보면 그래요. 스마트폰을 보면은 그 안에는 온갖 겹치기 기술이 다 들어있어. 겹치기 기술이. 완전 다양해요. 이것은 카메라도 되지, 또 전화기도 되지, 또 그런가 하면 인터넷도 되지, 또 PC, 그러니까 워드 작업, 문서 제작하는 그것도 가능하지, 또 그런가 하면 오디오도 되지, 녹음기도 되지, 계산기도 되지, 뭐 아무튼 뭐 한도 끝도 없이 가능해.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전화도 아닌 게 전화고, 카메라도 아닌 게 카메라고, 그렇다고 해서 녹음기도 아닌 게 녹음기고, 다양하죠? 이게 스마트폰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같으면 전화기는 전화기 하나의 역할만 하고, 휴대폰은 그러니까 카메라는 카메라 기능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한 공간에 같이 동거하는 시대가 됐어요. 동거하는 시대가. 이게 말하자면 겹치기 기술이라. 겹치기 기술. 소위 말해서. 또 요즘에 하이브리드 카라는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카. 그건 뭐예요? 평지에서는 전기로 달리고 오르막길에서는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휘발유나 경유로 달리고, 이게 하이브리드 카요. 그러면은 기름 1리터에 하이브리드 카는 20, 30km를 달리거든. 그런데 그냥 기름으로만 쓰면 어때요? 그러면 뭐 대개 10km 전후 달리거든. 그러니 아주 좋잖아요. 하이브리드 카. 이건 전기로도 달릴 수도 있고 또 기름으로도 달릴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하는 불량 주부형 겹치기 기술이라, 소위 말해서. 그리고 옛날 같으면 아날로그 시대, 카메라를 딱 눌러도 뭔가 모르게 필름 짜르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찰칵 소리가 들려야 되고, 또 후레쉬가 펑 터져야 되고 이러는데, 오늘날의 디지털은 뭐예요? 이거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알 수가 없어. 찰칵 소리도 안 나고 또 필름 돌아가는 소리도 안 나고 이렇단 말은 게 재미가 없잖아요, 좀. 그러니까 요즘은 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가 아날로그 카메라의 기능을 또 넣었어. 그래가지고 찰칵 소리가 나게도 하고 또 필름 돌아가는 스르륵 소리도 나게 하고 이런 또 카메라들이 나와. 이걸 이젠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다, 또 이젠 디지털이다 이러는데, 그걸 이제 융합을 시켜 또 동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디지로그다 이런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디지로그 시대라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불량 주부형의 겹치기 기술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것만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다를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발상을 전환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이 일어나는 거라, 결국은 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스트레스 없어요? 없어요? 여기 혹시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죠? 없어요? 그럼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없어요? 여기는 참 좋은 분들만 있네.
아무튼 뭐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숙제가 고부간의 관계라. 아무튼 서로 힘들어 뭔가 모르게.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 스트레스 뭔지는 모르지만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잘 쓰면은 좋은 것이라. 잘 쓰면 좋습니다. 못 쓰면 그것이 참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스트레스라. 근데 이젠 스트레스를 굳이 이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위기입니다. 위험과 기회란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기회의 상황이기도 해요.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겠다 이 스트레스 많잖아요. 사실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으면은 더 발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긴장을 적절하게 안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긴장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도태하게 돼요. 우리는. 근데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은 오늘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20대 30대 대머리들이 아주 뭐 3년 전보다 25%가 늘었다는 말이 나와. 들어봤죠? 오늘 뉴스에 나왔어. 근데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대머리가 많이 생겨. 근데 여자분들도 대머리 못지않는 속알머리 없는 분들이 가끔씩 보여 보면은. 근데 이 속알머리 없다, 속알머리. 근데 원래 속알머리가 원래 표준어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속갈머리가 표준어라. 원칙은 속갈머리 같은 말입니다. 속알머리 갖고 가운데가 빠지면 속알머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주변 머리 없다 그러면 주변 머리 없다 하면 이제 주변에가 머리가 빠지면 또 주변 머리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뜻은 그런 건 아니고요. 소갈머리가 원래 그 표준어입니다. 또는 소갈딱지 없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다 어차피 같은 말. 굳이 하자면 마음 심자 뜻이자 심지란 뜻입니다. 소갈머리 하면 심지. 마음의 지조다 이거예요. 소갈머리. 원뜻은. 근데 우리가 대머리에 관련된 말이 참 많아. 대머리. 우선 어떤 말이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머리 가운데가 빠지면 소갈머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하면 머리가 하얗게 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공부를 하면 머리가 빠진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대머리들이 보면 참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든. 보면 뭐 이거 혹시 누가 소갈머리가 없어서 대머리가 됐다고 할까봐 걱정이고, 저 사람 공짜 좋아하니까 대머리 됐다고 할까봐 걱정이고, 머리는 나쁜 사람이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대머리 됐다는 말도 들을 것도 같고, 뭐 다른 사람이 생각은 안 하건 본인이 은근히 그런 것들이 다 대머리의 애환이라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행복한 대머리도 있고 불행한 대머리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불행한 스트레스도 있고 행복한 스트레스도 있다는, 소위 웰빙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웰빙이란 게 뭐예요? 잘 사는 것이 웰빙이란 뜻 아니요. 웰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참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우리 많이 하거든요. 저거 키도 쬐끄만 것이 말이야. 또 생긴 것도 못 생긴 것이 말이야. 거기다 머리까지 벗겨져 갖고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저거 아주 생긴 것도 못 생긴 것이 심보까지도 고약스럽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외모 때문에 참 마음고생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뚱뚱하다는 이유 때문에, 뭐 가지가지 외모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아.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아. 연세 드신, 그렇다고 뭐 할매들이라고 없는 거 아니더라고. 우리 할매들도 보면 어때요? 요즘에는 보면은 몇 달 안 보이고 나타나면 눈이 까져갖고 나타나신 분도 계시고, 주름살이 없어져서 나타나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더라니까. 그러긴 한데,
근데 예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예모에 보면 이제 왜 예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 가만히 보면 예모 때문에 선망한다든지 또는 뭐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라든지 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예모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예모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비하시키고 또 자기를 존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를 존중하지는 못해. 이축돼 버려. 괜히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뚱뚱하다는 이유 때문에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괜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스트레스를 우리 관리해야 돼. 관리. 그걸 잘하면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변화시키면 돼. 사고의 전환, 마음의 변환. 불교는 뭐예요? 마음 공부하는 게 불교 아니라 결국은 일체유심조 수없이 우리가 들은 말이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창조되는 것들이라 하나같이.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창조에 아주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고 간에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곳으로 눈을 돌리면 돼. 가능한 것으로. 근데 우리는 아예 안 되는 거 가지고 속을 들들들 볶는 게 많아.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속 끓여서 뭐 하냔 말이야. 되지도 않을 우리 아이 공부도 못한 놈 아이를 갖다가 그냥 전교 1등 만들려고 하면 그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또 이젠 해봤자 참 그렇다고 해서 삼성의 이건희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이건희 쫓아가려고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해봤자 그렇다고 해서 저 김태희 탤런트 영화배우 못 될 바에 뭐 하려고 또 그 난리들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될 것은 너무나도 거기에 마음 쓰지 말아요. 괜히 스트레스 하지 말아요. 불가능하다면은 가능한 것으로 눈을 한번 돌리라 이거예요. 아까도 말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라. 이것은 안 되지만 저건 잘 되고 이것은 못 갖춰지만 저건 갖출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얻기에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만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 귀중한 거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모로 인정받기가 못 오를 산이라면은 성품이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품이나 야 인물은 시원찮지만 그래도 사람은 진국이다. 참 성품 좋다. 이럴 수도 있어. 저것은 생긴 건 잘생겼지만 소갈머리는 아주 못돼 먹었다.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다 이거라. 여러분들이 보왕산매론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합장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합장 푸시고 이게 보왕산매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내라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 어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라. 너무 쉬운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일 없다 이거라. 차라리 근심하는 마음, 곤란한 거 요것을 차라리 세상을 살아가는 양약으로 삼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징크스가 많이 생겨. 어떤 사람은 손톱을 깎지 않는 징크스가 어떤 큰일을 앞두고 또 수염을 안 깎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역국이 안 먹는 사람, 바나나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특히 수험생 둔 사람들 그래. 그렇죠?
취직시험 앞두고 그런 거 들어봤죠. 미역국 안 먹는다. 바나나 안 먹는다. 왜 그래요? 미끌미끌해갖고 미끄러질까 봐.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숟가락이 떨어져 버렸어. 책상에서 밥 먹다가. 그럼 숟가락 떨어졌다 하면 또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숟가락이 땅에가 붙어버렸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응? 아, 숟가락 떨어졌다 하면 이게 재수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숟가락이 땅에가 붙어버렸네. 이러면 어때? 붙어버린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어떤 시험을 앞두고 하면 뭐 붙는 것과 연상될 수 있는 거, 엿이라든지 찹쌀떡이라든지 코를 잘 풀라고 푼다든지 포크로 가서 잘 찍어라든지 뭐 이런 짓들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 그것도 수험 처리되면은 S자 들어간 차량에 S자가 많이 떨어져 버려. 응? 뭐 스포티지 또는 뭐 소나타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 S자를 들고 있으면 S대 간다는 거라. 이런 것들 다. 이거 잘못해갖고 또 남의 차 뛰어다. 아무튼 이제 이게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요것들이 다 이제 징크스, 마음이 불안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사실은. 근데 이제 지옥의 마음을 갖다 극락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 숟가락이 떨어졌다. 아, 숟가락이 떨어진 게 아니라 숟가락이 땅에 붙어버렸다. 아, 좋잖아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안 될 것에 너무나도 마음 쓰지 말아라 이거라. 차라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좋다 불행하다 하면 더 불행을 부르기 마련이잖아요.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고 간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긍정으로 생각하는 바로 웰빙의 발상 전환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웰빙으로 사고방식을 적용하면은 스트레스는 줄고 웰빙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냥 되지도 않을 것에 마음을 쏟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파는 이왕 안 될 거 어떡하겠냐 말을 또 이왕 고통 지나가 버린 거. 부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암경에서 보면은 불자와 불자 아님의 차이가 뭐냐고 수학자 목갈라나라고 하는 분이 물어봤습니다. 굳이 불자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뭡니까? 이랬을 때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는 첫 번째 고통으로서 끝나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통을 다시는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분이 바로 그게 불자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의 화살을 맞았어. 너무 힘들고 고달픔.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마음을 써가지고 내가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 우리 자식 놈은 남들은 다 잘 된다는데 우리 자식 놈은 듣도 보도 못한 저 지방에 대학이나 가고 이게 속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또 심보가 좀 더 고약한 사람은 저 큰 집에 조카는 S대 들어갔는데 우리 자식은 저 지방에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 가고 배가 또 아프단 말이요.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또 못 참아. 그런 또 심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그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발상을 전환해서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때에 2번, 3번 괜히 고통스러웠고 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남들은 잘도 되던데 이래 가면서 2번, 3번, 4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2번, 3번 고통의 화살을 받지 말아라.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나라. 그래서 다시 좋은 방법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히 오늘날에 보면 여자가 참 좋은 세상이 많이 됐어. 여자가. 그렇죠. 특히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대우를 못 받아 집에서. 우리 여기 할아버지들 계시네.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특히 건강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대우가 또 시원찮네. 그러니까
걸어올 때는 그나마 신랑 눈치들 보더니 안 보러 오기 시작하고 퇴직이나 하고 이러면 어때요? 그때는 아주 뭐 취급이 달라져. 응?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어봤어. 삼식이 시리즈가 있다라고 그래.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라. 삼식이 시리즈가 뭐냐? 집에 와서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다니면 영식이라, 그게 영식이. 그래서 영식이 님 하고 대우를 받아.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한 끼만 와서 집에서 자기 부인이 해주는 밥 먹고 밖에 나가서 두 끼는 해결하고 다녀.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일식씨여. 일식씨. 근데 이제 와서 밥을 두 끼를 먹어야 돼. 그러면 이때부터는 또 말이 바뀌어. 이식이 새끼가 돼. 꼬박꼬박 새끼를 다 와서 찾아 먹네. 그럼 삼식이 놈이 돼버린단 말이야. 안 그런 분들이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 당연히 안 그래야죠. 응? 근데 아무튼 이 신랑이 평생 동안 죽자 살자 다 온갖 시봉을 다 해줬더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말이야 젖은 낙엽 취급하듯이 한단 말이야. 이 젖은 낙엽은 어때? 어디 붙으면 떨어지지도 잘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뛰려고 해. 그러면 남자는 또 안 떨어져. 젖은 낙엽 붙듯이 또 붙어. 뛰어놓고 도망갈까봐 또 그냥 그러면 달라붙어. 그냥 여자가 화장만 하기 시작하면 이거 어디 간가 하고 먼저 나갈 준비하고 있어. 응?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실은 부부간에 서로 노력해야 돼. 서로. 그리고 서로 함께 취미를 가지고 함께 종교생활을 함께 하는 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요, 가정의 대표 선수로 절에 다니지 말아요. 온 가족이 오게 만들어야 돼. 온 가족이. 집안의 대표 선수로 절에 다니지 말아.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밥을 3그릇 먹는다고 가족 3명이 다 배불러지는 거 아니라, 그렇죠? 다 각자, 남편이 자기 밥을 먹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 밥을, 아들, 딸들은 자기 밥을 먹어야지 배가 불러줘. 아들, 딸들 배부르라고 내가 10그릇 먹는다고 아들, 딸 안 불러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가 집안의 대표 선수로 절에 나온 거 아니라 조계사에 여러분들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그렇죠? 말을 들어 먹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변화를 해야 돼. 내가 우리가 절에 가더니 오늘 가서 설법을 들었다고 하더니 이게 이 할매가 행동이 바뀌고 와서 말이야 아주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 절에 조계사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절에는 열심히 집에 가서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열심히 가더니만 하는 짓이 똑같아. 와서 보면 달달달 볶기나 했었고. 그러면은 이거 당신이나 절에 열심히 다니시오 이러고 마는 거라. 응?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또 착한 남편들은 보면 그래도 또 운전사 역할은 해줘. 절에 또 열심히 또 와서 태워다가 조계사 일주문 앞에 가면 와. 그러고 나서 어떤 또 영감들은 보면 또 차 안에서 또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있어. 그래 또 모시고는 가. 운전사 역할까지는 해줘.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서 내가 있는 절에도 보면 그렇게 한 30년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 근데 법당 꼭 안 들어와. 그러더니 이 영감님 나중에 돌아가셔갖고 그때 영가가 들어오더라니까. 응? 참. 돌아가시더니 사진이 들어와. 응?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선 변화하란 말이야. 절에 가더니 역시 달라지구나. 설법 듣더니 역시 달라지구나. 조계사에 가서
주지 스님에게 설법 듣더니 오늘 태유 스님에게 설법 듣더니 뭔 말을 들었는지 사람이 바뀌었어. 마음이 고와지고 짜증도 안 내고 뭔지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이 좀 교화를 해야 돼. 교화를. 그런데 말로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설득이 안 돼.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 논리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말해줘야 돼. 행동으로.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봐요. 안 들어.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 말은 잘 듣지. 그런데 자기 아내가 논리적으로 하면 절대 안 들어. 너무 오래 살아보니까 논리가 안 통해. 그냥 행동으로. 차라리 눈빛이 더 잘 통하고 이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가족들을 잘 교화를 시켜야 돼. 그리고 절에 와서요 아들, 딸, 손자, 손녀 기도할 때에 그냥 몰래 절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짓 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오늘 내가 너 아주 공부 잘 하라고. 너 오늘 가서 내가 1080배 하고 왔다. 너는 내가 1080배 해줬으니까 너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너 자신감을 가져라. 부처님이 항상 너 보살피고 있고 너 항상 부처님이 너를 지켜주고 있다. 너 자신 있게 해라. 그러면 이 아이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늘 그러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항상 말은 안 해도 그것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 오늘 내가 너 생일을 맞이해서 부처님이 가서 다 기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로서 키우고 기도로서 키우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불교를 알아야 돼. 가끔씩은 부처님의 말씀을 한 말씀, 부처님이 어디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가끔씩 또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은 그것이 바로 교화를 해주는 방법이라. 근데 가끔씩 물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니? 이래버리면 절에 20년, 30년 다녀갖고 설법 들었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우리 할매 다니는 것은 미신이구나. 이래갖고 불교 망신시켜주고 부처님 욕보이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강경 제6 정신희유 부분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지, 실견 네 자가 있어요. 실지, 실견한다. 이러면 실지. 실이란 건 모두 실자요. 알지자, 모두 실자, 볼견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두 알고 있고 모두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지, 실견. 모두 실자, 알지자, 모두 실자, 볼견자. 아셨죠? 네 자이 이거 잊지 말아요. 딱 잊지 말고 실지. 부처님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라. 부처님 손바닥 안에.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 그 손오공이 까불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 아니라 그 말 들어봤죠? 그럼 오늘 이 이야기까지만 하나 해줘야 되겠다. 손오공이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와서 근데 손오공이 저 천상세계의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부처님에게 와가지고 와서 이제 막 그 때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려댔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부처님이시여, 제가 온갖 신통력을 다 부리고 나면은 이제 부처님이 저를 저 천상 세계의 하늘나라의 왕으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막 때를 써댔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서 부처님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너가 아주 신통력이 대단하구나. 너가 내 손바닥 밖을 벗어난다라면은 내가 너를 천상세계 왕으로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손오공이 생각해 보니까 손오공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혀. 그 부처님이 아무리 손이 크다고 얼마나 크겠어? 그거 하나 못 벗어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늘로 그냥 한없이 신통력을 발휘해서 올라갔어. 그러고 나서 또 왼쪽 오른쪽으로 한없이 또 날아갔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서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가 탁 서 있어. 그래서 흔적을 남겨야 되겠어. 거기다 오줌을 딱 그냥 갈겨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숨 푹 자고 부처님 뵙에 왔습니다. 아, 부처님이시여. 이제 제가 저 하늘나라 끝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끝에까지 갔습니다. 저를 이제 천상세계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부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증거가 있냐 했더니 예, 거기 가니까 큰 나무가 5개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줌을 찔끔찔끔 싸놨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손을 촥 펴보여. 아, 이 손 위에 보니까는 손가락에 오줌들이 여기저기 찔끔찔끔 쌓여 있어. 응? 기껏 해야 신통력을 발했고 그냥 하늘나라를 몇 시간을 날고 오른쪽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날아다니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부처님이 손바닥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큰 나무인 줄 알았더니 우주의 끝인 줄 알고 오줌 싸놨더니 그게 부처님 손가락이라. 응?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이게 손오공이 아주 이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이제 교만심을 버리고 결국 부처님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 이게 바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서유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그 서유기에 나오는 그 손오공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지실견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걸 알아.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말아라 해봐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안 알아주고 있다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 억울해할 필요 없어. 왜? 부처님은 다른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모르지만 부처님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다 알고 있고 나쁜 짓 한 건 나쁜 짓 한 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해하지 마라. 혹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몰라주고 자식들이 몰라준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다 이거라. 아, 실지실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보고 있고 부처님이 알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중국의 부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야야포 불면하고 조조환공기라 이런 말을 했어. 야야포 불면하고 조조환공기라. 이 말은 야야 밤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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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안을 포자 붙여불자 잠잘면자 야야포 불면하고. 이 말은 뭐냐? 저녁마다 부처님을 끌어안고 잠에 들고 야야포 불면하고 조조환공기라. 아침조자 아침조자 일어날 환자 함께 공자 일어날 기자라. 그러니까 조조환공기라 하면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야야포 불면하고 조조환공기라. 이 말은 저녁이면 저녁마다 부처님을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난다. 참 멋있는 말이라. 결국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면서 부처님을 품에 안고 잠에 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부처님과 함께 또 자리에서 일어난다.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 늘 그래 내 삶은 부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끌어안고 부처님과 함께 자고 또 저녁 아침이면 부처님과 함께 또 자리에서 하루의 일과를 아주 희망적으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합장하시오. 야야포 불면하고 초조환공기라. 밤마다 부처님을 품에 안고 자고 아침이면 부처님과 함께 일어난다. 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1년 360일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